안녕하세요. 수익남입니다. 자, 이번 한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. 자, 일단은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다우존스 1.4%, 나스닥 2.8%, S&P 1.9% 하락을 했는데 하락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죠.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증시에 부담이 되는 요소이기도 했지만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이렇게 하락 영향을 크게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차적으로. 그리고 지금 뭐 있는 이벤트는 2월 17일 날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방역 조치 완화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미국,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한 상황이고,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방역이 점차 이제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이슈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는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. 3,000선에서 2,600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2,800선 부근까지 이제 반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저점을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쌍바닥이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하락이 이렇게 크게 됐으면 이 하락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에 반등이 나오다가 또 다시 한번 하락 구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쌍바닥을 찍는 거는 이제 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. 쌍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주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횡보하는 그런 흐름으로 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일반적이죠.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. 아마 저 예측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공략해야 되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하기에는 선뜻 좀 이른 시기가 있죠.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주식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모아두는 그런 단계로,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는 모아두는 단계로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종목들, 좀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삼부토건이 있어요. 삼부토건이 있는데 삼부토건이 일단은 이렇게 상한가 한번 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죠. 그리고 이틀 이렇게 빠졌어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한 번 정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렇게 거래량 줄어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재 기대하고 있고, 지금 UNI 같은 경우에는 지금 M&A 관련 기대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금요일 날 점상을 갔어요. 그리고 목요일 날도 상한가를 갔고,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한가가 풀릴 시점에 그 변동성 이용하면 매매에 도움이 되죠. 근데 이 급등주를 따라잡는 종목, 그러니까 급등주가 예를 들어서 다음 날 월요일 날 이게 상한가가 풀리거나 혹은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을 보고 여기서 이제 매집에 들어가거나 매수를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거기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.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매매에 임해야 되겠죠. 그러나 분명히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가 한번 풀리거나 하락 흐름으로 이어질 때는 분명히 그 빈틈을 노리면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태양금속인데 태양금속도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태양금속이 LG에너지솔루션, 테슬라 납품 그런 부분 때문에 상한가를 갔어요. 그래서 상한가에 대한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보고 있는데 분봉을 보시면 거의 점상을 갔어요. 거의 뭐 거래되는 것도 장중에 거래되는 그런 상황도 크게 없었고, 그래서 거의 이제 점상을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분명히
이 현상으로 마감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. 이 종목이 뭐 월요일 날 제 생각에는 갭으로 물론 뜨겠지만 윗꼬리가 길게 나오든지 아니면 갭이 안 메꿔지고 그러니까 갭 상승 출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 출발할 수도 있다. 이런 종목들은 하락 출발했을 때 어떻게 시나리오를 짤 것인지.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주식을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주식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면 안 돼요. 오른다고 해가지고 막 추격 매수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팔아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짜놓고 그 시나리오의 시간표 흐름대로 이 종목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이제 주말에 좀 나온 재미있는 뉴스로는 이제 단일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주 시장도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을 분명히 좀 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안철수 관련 종목들은 매매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나마 이 윤석열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선이 3주 정도 가깝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3주 동안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대선주 한번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. 그래서 대선주 매매를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대선주 같은 게 짭짤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고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원래 대장이었고 크게 하락을 한 상황에서 지금 크게 상승한 그런 위치는 아니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매물대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차트를 한번 다 돌려보시고 이때 애니능률은 굉장히 셌지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3만 원까지 찍고 이렇게 하락하는 도중에는 그다지 좀 매력적인 위치는 아니에요 주가는. 그러나 뭐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. 원래 이렇게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이 아닌데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전고점을 넘는 상승 구간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번 한 주도 매우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이다. 이제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목들을 보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시장이 좀 지나면 다음 주 정도에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매매에 임하는 데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잘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뭐 어떤 주도주가 나타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